지금부터 2016년 6회 인사 2급 실무 이론 및 시뮬레이션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로는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실무 이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핵심 ERP의 인사급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원이 입사하면 인사정보 등록에 사원을 등록하고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는 인사기록카드에 추가 등록한다. 자, 사원이 입사하면 먼저 저희는 사원 등록 메뉴에서 사원을 등록하고 인사등록 정보 메뉴에서는 인적정보나 재직정보나 급여정보에 대한 급여정보에 대한 것을 등록하게 됩니다. 인사기록 카드 등록이라는 메뉴는 없고요. 인사기록 카드 메뉴가 있는데 인사기록 카드 메뉴는 인사정보 등록정보 메뉴에서 등록한 메뉴 이외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더 답은 1번이 틀립니다. 자, 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ERP 인사기록 카드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태 탭은 근태 결과 입력 메뉴에서 등록한 근태 집계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고 입력 가능하다. 볼까요? 근태 탭은 이곳에 있습니다. 근태 탭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근태 탭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출장 탭은 출장 내역을 등록하고 출장과 관련한 회사 및 본인 부담의 경비를 입력한다. 자, 출장 탭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인사고가 탭은 고가 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하고 고가 내역을 입력한다. 인사고가 탭은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곳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고가 코드를 선택을 하고 등록할 수 있는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가족 탭은 가족 사항을 등록하면 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 시기에 적용되어 급여에 수당이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번 문제는 인사기록 카드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될 문제이고요. 자, 가족 탭에서 설정하는 곳에 오시면 가족 탭에는 성명이나 관계, 그 다음에 뭐 동거 여부, 부양관계, 주민등록번호나 수당 여부 등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식에 적용되어 급여에 수당이 반영된다라고 하였는데요. 가족사항을 등록하면 이 등록하는欄에서 반드시 가족 수당 여부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수당 여부에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를 체크를 해야 하지만 계산식에 적용이 되고 급여에 수당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없이라고 해서 틀립니다. 수당 여부를 체크해야지만 해당인지 비해당인지로 선택해서 체크를 해야지만 계산식에 적용되고 급여에 수당이 반영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급여 작업에 적용될 기본 규정을 등록하는 메뉴로 회사의 중도 입대사자 및 수습사원에 대한 지급 방법과 지급률 등을 등록하는 핵심 ERP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인가? 자, 이것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입니다. 그러면 호봉 테이블 등록 메뉴는 호봉 체계를 따르는 이제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호봉 체계에 따라서 급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호봉 체계에 맞추어서 호봉 체계에 맞추어서 관리하는 회사에서 직급별로 이제 호봉 테이블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은 등록 메뉴는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를 등록하는 것이고요. 네,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 메뉴는 원청징수, 여러분들 아는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거,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사 과세 기준과 세율 등이 설정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즉 이제 각종 소득세를 자동 산출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가 설정되어 있는 메뉴가 소득 세액공제 환경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 메뉴는 연도별로 저장하고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공제 환경 설정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4번. 다음은 핵심 ERP의 인사기초 코드 등록 화면이다.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인사기초 코드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을 좀 줄이고 볼까요? 여기 보시면 수정 여부가 변경 불가능일 경우 관리 내역을 추가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코드 관리 항목에 수정 여부가 변경 가능일 경우 오른쪽에 코드 및 관리 내역을 추가한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변경 불가능일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수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 각 출력 구분별 관리 항목명은 회사 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된다. 출력 구분, 이곳에 인사니 나와 있는 이 출력 인사, 회사, 근태, 급여, 사원그룹 이런 그 관리 항목에 대한 것들은 회사 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사회보험, 인사, 근태, 급여, 사원그룹에 대한 관리 항목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그런데 출력 구분 지금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는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 항목별 관리 내역이 자동 생성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예, 맞습니다. 자, 5번. 다음은 핵심 ERP의 지급공제 항목 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 아래쪽 좀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예, 무분류일 경우에는 사원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여기가 분류일 경우는 자, 이 부분이 분류 여부가 무분류일 경우는 사원을 구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분류일 때는 구분해서 직급별이든 사원별이든 어떤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분류 여부가 분류이고 계산 구분이 계산을 선택한 경우 금액 계산식이 활성화된다. 자, 분류 여부가 분류이고 계산 구분이 계산인 경우 아래쪽 하단,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쪽 하단에 계산식이 활성화됩니다. 금액 계산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산식이 활성화되고 분류 여부가 여기가 만약에 무분류인 경우에는 무분류이면서 여기가 계산 구분이 금액인 경우에는 금액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 여부가 분류이고 계산 구분이 계산을 선택한 후 금액 계산이 활성화가 된다가 아니라 계산식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3번 제외 조건을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한다. 예, 맞습니다. 계산 구분은 계산과 금액으로 구분되며 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금액 계산이 비활성화된다.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활성화가 되겠죠. 6번. 다음 중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에 등록된 내역은 상용직에만 적용되고 일용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사업장, 직종, 급여 형태별로 상여 지급 대상 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입대사자의 상여 계산 방법에는 제외, 월, 일, 월일이 있다. 그래서 해당 기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자, 기속연월의 지급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지만 급여일자와 상여일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구분해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핵심 ERP의 근태 결과 입력 메뉴 화면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한 김종욱 사원의 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 심야 근로수당 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자, 기본급과 연장 근로수당, 심야 근로수당이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럼 보고 찾아야 되는데요. 한번 계산식을 만들어 볼까요? 기본급은 총 정상 근무 시간에다가 시간 곱하기 시급을 계산한다고 그랬고, 거기에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더해서 시급을 곱해줍니다. 연장 근로수당은 총 연장 근무 시간에다가 플러스 총 심야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1.5 심야 근무 수당은 총 심야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 곱하기 2로 처리합니다. 자, 시급은 1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자, 그럼 아래쪽 화면을 보면서 결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입니다. 총 정상 근무 시간이 지금 살펴보시면 총 정상 근무 시간은 여기 보시면 160시간입니다. 그래서 160에다가 시급 10,000원을 곱해서 빼기 지각, 조퇴, 외출 시간 살펴볼까요? 지각, 조퇴, 외출 시간 지금 보시면 지각 시간은 1시간, 조퇴 시간은 2시간 30분, 외출 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각 1시간에다가 플러스 조퇴 시간 2시간 30분. 2시간 30분이라는 것은 2.5시간 플러스 외출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곱하기 시급 10,000원을 하게 되면 이 금액은 기본급은 1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은 총 연장 근무 시간이 10시간입니다. 10시간 플러스 총 심야 근무 시간 5시간. 총 심야 근무 시간이 지금 5시간입니다. 5시간 곱하기 시급이 10,000원 곱하기 1.5를 처리하게 되면 금액은 2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총 심야 근무 수당은 총 심야 근무 시간 5시간에다가 5시간에 시급 10,000원을 곱하기 2를 주게 되면 이것은 토탈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시면 되겠죠? 기본급이 154만 5천 원, 연장 근로수당이 22만 5천 원, 심야 근무수당이 10만 원인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은 핵심 ERP의 호봉 테이블 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호봉에 표시되는 정보는 인사기초 코드 등록의 이 급여에 비호봉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된다. 자, 호봉 테이블에 보시면 호봉 테이블 등록에 되어 있는 것은 인사기초 코드 등록의 급여에 호봉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자, 호봉 테이블은 임금의 이력 관리를 위해 해당 호봉 테이블이 시작되는 적용 시작 연월과 적용 종료 연월을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호봉요일에 적용 시작 연월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지만 적용 종료 연월은 다음 적용 시작 연월에 입력을 하게 될 경우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적용 시작 연월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하지만 적용 종료 연월은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호봉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기작성된 월을 선택 복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일괄 인상 버튼은 호봉 구간별로 일괄 인상하는 버튼으로 정액 및 정률 중 선택하여 일괄 인상할 수 있다. 예. 9번 문제. 다음은 핵심 ERP의 소득, 세액 공제 환경 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자, 소득 공제 환경 설정 화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 원청진수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기준 및 세율 등이 설정된 메뉴이다. 예, 원청지수와 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율 중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로 및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들이 자동 생성되며 수정이 가능하다. 자, 근로 및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자동 생성되며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산출하기 자동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 생성은 되지만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속 연도에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 상단의 세율복사 아이콘을 선택하여 이전 연도의 세율표를 적용받는다. 이 세율복사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전 연도의 세율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세율표를 적용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비과세 항목을 클릭할 경우 각 비과세 항목에 대한 소득세법 법조문 조항 및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비과세, 감면 및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인적 공제, 특별 공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연봉으로 4,800만 원을 받던 A 사원이 2016년 11월 18일에 퇴사를 하였다. 다음 급여 계산 기준 및 근태 기준 설정 화면을 참고하였을 때 A 사원이 받을 11월 기본 급여는 얼마인가?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퇴사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2016년 11월 18일에 퇴사를 하였고, 보시면 퇴사자의 급여는 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한 일수만큼 지급하겠다라는 것이고, 한 달 정산일이 30일입니다. 한 달 정산일이 3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연봉 4,8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연봉 4,800만 원을 받던 사원입니다. 연봉 4,800만 원이니까
이 사원의 기본 11월 기본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월급을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월급은 연봉이기 때문에 4,800만 원을 12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월급을 처리하려면 12로 나누게 되면 얘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설정이 될 것이고요. 자, 퇴사자 급여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퇴사자 급여는 1단위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퇴사일이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퇴사일이 18일입니다. 그러면 일할 계산에 퇴사일이 일할 계산이고 퇴사일은 18일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한 달 정산일이 30일이고 이 사람이 18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18일을 30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누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달 정산일이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한 달 정산일이 30일로 되어 있고 퇴사자의 급여 계산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것은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한 달 정산일이 30일이므로 30일을 근무한 일수만큼 근무한 일수를 30일로 나눠주게 되면 월급여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여는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생산직에게만 지급되던 연장 근로수당을 사무직업에게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 담당자가 급여 계산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생산직에게만 지급되던 연장 근로수당을 사무직에게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계산식 같은 경우는 지급 공제 항목 등록 항목에서 계산식을 등록한 후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을 설정한다. 3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핵심 ERP의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화면이다. 퇴사자 상여 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자, 화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지급 횟수가 나와 있고 동시 발행, 자, 지급일자 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동시 발행이 분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급여와 상여일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관리 내역 코드 도움에 보니 제외, 월일, 월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월,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제적 월수를 상여 대상 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월수만큼 지급한다. 자, 월일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에 근무한 월수만큼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사원에 대해 제적 월수를 상여 대상 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월수만큼만 지급한다. 나누어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은 틀리게 됩니다.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 근무한 월수만큼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야지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적 월수의 상여 기간에 근무한 나누어 이 부분이 빠져야
맞는 정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1.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적 일수를 상여 대상 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한다. 예, 맞습니다. 제외. 상여 대상 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맞습니다. 월 1.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하여 기준 일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원은 월 계산 방식으로, 기준 일수 미만으로 근무한 사원은 일 계산 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실무 이론 문제는 마치고 시뮬레이션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